전쟁의 새로운 격화로이라는 이번 주말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응하여 북부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란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전쟁 100일째인 6월 7일 밤 테헤란은 4월의 불안정한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직접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전역에 사이렌이 울리고 하이파 상공에는 미사일 궤적이 그려졌으며 이란 국영 텔레비전은 발사를 자랑스럽게 확인했습니다. 한 이스라엘 관리는 이번 공격을 전쟁이 공식적으로 재개되었다는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끝났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강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겉으로 명확해 보이는 그림 아래에는 훨씬 더 뒤집힌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밤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냉혈한 도박이며 그 진짜 목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워싱턴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그 미사일로 이란은 사실 함정을 놓고 있으며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귀결됩니다. 트럼프가 그 함정에 빠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을 갑작스러운 분노의 발로로 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 며칠의 상황은 거의 건축적인 설계를 드러내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이란 유조선과 캐시름 섬을 공격했고 이란은 보복으로 걸프만을 향했습니다. 그 후 미 해군은 호르무즈로 향하는 공격 드론을 격추하고 이란의 해안 레이더 기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들 자체가 메시지였다. 목표물은 감시 건물과 통신탑으로 군사적으로 거의 가치가 없었다. 워싱턴은 의도적으로 작은 목표를 공격했다. 그 의도는 이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이란의 대답은 진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움직임이었다. 테헤란은 이웃 쿠웨이트에 2000km 사거리에 에마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이웃을 타격하는 데에는 그런 사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격에서 무기의 선택은 종종 공격 자체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며 여기서의 선택은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나 테헤란이 내 가장 긴 팔까지 사용하겠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해석 모두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란은 의도적으로 강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장 고조 뒤에는 이란의 강점이 아니라 약화를 드러내는 균열이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2월 밤 쿠웨이트 방공은 실수로 미국 비행기를 격추시켰고 오늘날에도 일부 이란 미사일은 목표를 찾지 못하고 시리아와 이라크에 떨어집니다. 고위 지휘부가 약화되고 재고가 고갈된 군대가 무작위로 무엇이든 던지는 것은 힘보다는 절망의 징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은 말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공격을 단지 경고로 제시하면서 더 큰 파도가 준비되어 있다고 발표하고 국회의장은 수천 대의 드론으로 위협합니다. 하지만 진짜 의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란이 도전을 바라면서도 전투기를 수도에서 철수시키고 서부 영공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면서도 내적으로는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긴장을 이해하게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사고방식이 현장에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워싱턴의 전략은 전면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심 있는 질식작전입니다. 호르무즈 봉쇄해서 이란의 석유는 팔리지 못하고 항구는 봉쇄되며 통화는 붕괴되고 정권은 내부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그 뒤에 있는 논리는 냉정하지만 명확합니다. 공습은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부가 벙커로 철수하여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경제적 포위는 조용히 그 정권을 내부에서부터 해체시킵니다. 지상작전도 제외됩니다. 이란은 점령당하고 수도가 점령될 만큼 작지 않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테헤란이 꿈꾸는 출구 없는 전쟁으로 변할 것입니다. 남는 것은 단 하나의 지렛대, 봉쇄입니다. 이것이 4월 휴전이 서류상으로 계속되면서 해상작전이 멈추지 않는 이유이며 이는 모순이 아닙니다. 그 휴전은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아니라 봉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입니다. 이란의 계산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며 여기서 대부분의 국가가 피하는 전쟁을 거의 초대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테헤란에게 진정한 위험은 전쟁이 아니라 이 느린 질식입니다. 외부에 명확한 적이 없으면 대중의 분노가 바로 정권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전쟁은 오히려 대중을 국기 아래 결속시키고 미국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끌어들이며 봉쇄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란은 반드시 승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을 장기화하여 워싱턴에 무거운 정치적 대가를 안기면 중간선거 일정에 쫓기는 트럼프를 철수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 내기는 단순하지만 무자비합니다. 당신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지만 나는 이 전쟁을 당신에게 비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은 복수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란의 의도를 확실히 읽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테헤란에서 아무도 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리와 현장의 행동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질식당하고 있는 정권에게 불확실성은 공개 전쟁보다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이란이 왜 필사적으로 전면전을 초대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지금 걸프 해역에서 이 느린 질식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5월 8일 USS 조지 H.W. 부시에서 발진한 FA 얼리펄 슈퍼 호넷이 이란 유조선 시스타 셈호와 세부더에 접근했을 때 조종사는 선체를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배기스택, 엔진 구획의 배기구였다. 500파운드 레이저 유도 폭탄이 5000피트에서 배기스택에 고정되었고 엔진실이 붕괴되었다. 침몰하지는 않았고 멈췄다. 센트컴이 공개한 영상에서 충격전 시스타의 연통에서 가벼운 연기가 올라오고 그 뒤에 짙은 연기 구름이 보인다. 세부더에서는 불덩이 직후 두꺼운 검은 연기가 즉시 퍼집니다. 이번이 세 번째였다. 이전에는 구축함의 5인치 포가 기관실을 무력화시켰고 다른 경우에는 벌컨포가 방향타를 폭파시켰다. 체계적인 교리, 침몰, 정지, 그리고 이 전술은 IRGC의 최신 계획을 무너뜨렸다. 전체 전략은 유조선의 침몰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침몰했다면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어 전 세계 여론이 미국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조선이 멈췄을 때 그 시나리오는 무너졌습니다. 배는 제자리에 남아 있었고 승무원은 안전했으며 기름은 바다로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IRGC의 잔혹 행위, 서사에 사용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멈춰진 모든 유조선은 IRGC의 무력함을 세계에 더욱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정해진 소모전이었습니다. 센트콤 사령관 쿠퍼 제독은 분명히 말했다. 미군은 봉쇄를 완전히 시행할 결심을 했다. 5월 8일 현재 50척 이상의 선박이 되돌아가도록 강요받았다. 73척의 유조선이 이란산 석유를 운반할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의 트럼프 카드라고 주장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자체 해협에서조차 유조선을 내보낼 수 없다. 그리고 IRGC는 해외에서 패배한 전쟁의 메아리가 자국 내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상에서의 군사 봉쇄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워싱턴 전략의 진정한 파괴는 이란 국경 깊숙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테헤란 정부는 육상의 석유 저장 탱크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추출된 원유를 해상에서 대기 중인 유조선에 직접 펌핑하여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전술은 업계에서 부유 저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스템의 정지를 연기하기 위한 비상조치입니다. 해안에 대기 중인 이 거대한 선박들은 화물을 전 세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선박들은 육상의 시설에서의 치명적인 압력을 완화하고 유정이 계속 가동되도록 하기 위한 임시 저장소로만 사용됩니다.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와 외교 정책의 종합 에너지 분석에 따르면 이 부유 저장 용량은 정권에 단지 2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부유 저장 용량은 정권에 단지 14일에서 42일의 여유를 제공합니다. 이 기술적 데이터와 계산을 종합하면 다가오는 위기의 수학적 불가피성이 명확해집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행한 봉쇄 전략은 정유소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대신 시간과 금융 고립을 파괴적인 무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워싱턴 행정부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JASSM-ER 미사일을 사용하거나 공중 자산을 위험에 빼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테헤란이 불안한 인구를 결집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외부 공격 동기를 주지 않고 완전히 조용하고 소모적인 질식 전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봉쇄는 국경을 폐쇄하여 모든 형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상 및 해상 저장소가 가득 차면 파이프라인 압력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폭발 지점에 도달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유정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집에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생산이 중단되면 지하의 자연 압력 균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몇 달 후에 그 유정을 재가동하는 것은 엄청나게 대규모의 기술 작업과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투자가 필요합니다.
제한된 저장 용량이 넘치면 시스템은 석유 추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관리들이 바다에 대기 중인 오래된 유조선으로 자신들에게 여유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커져가는 진정한 위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석유는 이 국가기구의 주요 혈류입니다. 이 흐름이 멈추면 국가의 기관들은 하나씩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한 유출 정보에 따르면 무기한 봉쇄를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테헤란에 명예로운 출구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시스템은 자체 무게에 눌려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금고에 들어오는 외화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때 수년간 지역을 지배해온 그 거대한 군사 및 관료 구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정보기관들은 정권이 기존의 석유 비축량을 사용하여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세심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뜨거운 군사적 충돌이 없더라도 이란의 주요 경제 생명선은 소멸 상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고립은 국가의 대외 무역뿐만 아니라 내부 보안 기구의 근본적인 동기인 급여 시스템에도 치명적입니다. 바다의 유조선이 가득 차고 넘치고 육상의 저장 탱크가 경고음을 울릴 때 테헤란 행정부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이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6주 기간이 끝날 때 이란이 단순한 일시적 물류 병목 현상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적 국가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석유 밸브의 폐쇄는 단지 파괴적인 도미노 효과의 첫 단계일 뿐이다. 외화가 국가 금고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거리의 사람들의 식탁과 정권을 보호하는 보안군의 지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이란 경제는 극도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은 67%로 치솟았습니다. 통화 가치가 사상 최고로 하락하고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이 위기는 본질적으로 생존 투쟁으로 나라를 몰아넣었습니다. 경제 구조가 이 정도로 흔들리면서 사회의 모든 세포에 파고드는 파괴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기구는 인구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1인당 7달러 상당의 긴급식품 쿠폰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최저임금이 약 130달러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치즈 한 덩어리가 50달러에 판매된다는 사실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배포된 쿠폰은 절망을 완화하기보다는 위기의 규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사람들이 기본 식품을 얻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동안 암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정부의 무능함은 거리에서 조용하지만 깊게 쌓여가는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는 국가를 지탱하는 보안 관료제의 핵심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념으로 충성을 시작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항상 재정적 힘에 달려 있습니다. 무장 세력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날이 당신의 권위의 경계가 실질적으로 침식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현장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보고에 따르면 경찰이 여러 차례 늦은 급여를 받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몇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이 명확히 기록되었습니다. 빵을 집에 가져갈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이 정권의 생존을 위해 거리에서 자기 국민과 충돌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엄청난 전략적 오산입니다. 현재 이란의 모든 계층의 보안 부대에서 탈영 사례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규군의 붕괴와 규율 손실은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부패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국가기구 내의 이 비상한 취약성은 점차 대규모 반란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급여는 개인 탈영뿐만 아니라 지휘 계층에서의 지휘체계 약화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기를 부여받은 경찰을 거리 순찰에 투입할 수 없고 병사들을 부대에 머물게 하여 국경을 지킬 수 없는 구조는 외부의 군사 작전 없이도 취약해집니다. 봉쇄가 군사 개입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굶주림을 통해 체제의 보호 갑옷을 형성하는 인적 자원을 시스템에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충격파는 이란의 국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봉쇄는 또한 세계 시장에 반영된 무거운 비용을 수반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글로벌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내 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 18센트로 상승하여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비료 가격이 위기 이전 수준보다 90% 상승하여 농업 부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이 지정학적 봉쇄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행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전략적 대가로 보고 이 부담을 감수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획에서 비싼 탄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세계 경제의 변동을 견디는 것이 이란을 내부에서 약화시키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정권은 미국이 세계 경제 변동에 지쳐 압박을 완화할 것이라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봉쇄 연장 결정은 이 도박이 테헤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6주의 기간이 좁혀지면서 내부의 재정 가뭄이 완전한 혼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은행에서 소액 저축을 인출하려는 시도, 기본 제품에 대한 접근이 정체되고 거리의 불확실성이 국가의 민간 권위를 빠르게 증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부 붕괴가 이미 정권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워싱턴의 다음 움직임은 갑자기 완벽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표면적인 설명이 멈춥니다. 미국은 강력한 타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만 이는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네, 미국은 이미 이란의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급유 항공기가 텔아비브 상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경파는 공개적으로 보복을 원합니다. 국가안보부 장관 벤 그비르의 테헤란은 오늘 밤 불타야 한다는 발언과 야당 인사 베넷의 이것은 진실의 순간이다 라는 경고가 이를 요약합니다. 약한 대응이 적에게 시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의 녹색 신호가 켜지는 순간 보복이라는 맹세는 군사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결정적인 측면은 이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보복을 촉발하기보다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공격 직후 그는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어 이스라엘이 강경 대응을 하지 않도록 설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에게 말했나요? 네, 했어요. 화가 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의 때문에 조금 당황했어요. 계속 레바논과 싸우고 있어요. 어느 순간 제가 말했어요. 비비, 이걸 멈춰야 해. 멈춰야 해. 그의 미사일 공격은 협상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백악관의 유출이 이를 완성한다. 트럼프는 이란이 전쟁을 재개하려는 의지를 과소평가했다. 즉, 이 밤은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고 그것을 깨뜨린 놀라움이었다. 이 인내의 이유는 트럼프의 손에 있는 대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단계적 철수가 있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 60일간의 휴전 연장, 그 다음 60일 동안 핵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장기적인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다. 결정은 내가 내린다고 말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동맹과 과정을 자신의 일정에 묶는다. 작동 중인 포위를 큰 전쟁으로 깨는 것은 이란에게 내부 단결과 주의 분산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전략 자체이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타격이 어떻게 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가을로 다가오는 선거 일정, 그리고 보복에 대한 압박이 네타냐후의 행동 여지를 시시각각 좁히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불확실성은 미국이 공격할지 여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조급함 이전에 인내심이 바닥날지 이후에 바닥날지 여부이다. 바닥날지 여부이다. 바닥날지 여부이다.